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건강활력 연구소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 바로 과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밤에 먹는 야식과 과식이 정말 우리 몸에 나쁘기만 할까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식에 대한 상식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과연 과식에는 어떤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음식을 즐길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먼저, 과식의 원인부터 살펴볼게요. 왜 우리는 과식을 하게 될까요? 과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종종 음식을 통해 위안을 찾습니다. 이때 몸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데, 이는 단순히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주변 환경도 과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면서 간식을 먹거나 친구들과 외식을 할 때 분위기에 휩쓸려 평소보다 더 많이 먹게 됩니다. 또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고칼로리 음식들이 과식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배고픔을 느끼는 호르몬인 그렐린과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렙틴의 불균형도 과식의 원인입니다. 그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거나 렙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배가 부른데도 계속해서 음식을 찾게 됩니다. 또한 어린 시절의 식습관도 성인이 되어 과식하는 습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렸을 때 부모가 음식을 남기지 말라고 강요하거나 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이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식은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이 우울할 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음식이 우리의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과식이 단기적으로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식은 특별한 날에 대한 보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끝난 날이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친 날, 자신에게 보상으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는 자신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식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과식으로 암까지 발병할 수 있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과식이 단순히 체중 증가나 소화기 문제를 초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암과도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과식이 어떻게 암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는지, 그 과학적 근거와 예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식은 단순히 음식 섭취량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종종 고칼로리, 고지방, 고당분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것과 연관됩니다. 과도한 칼로리 섭취는 체중 증가와 비만을 초래하며, 이는 다양한 종류의 암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비만은 특정 암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대장암, 유방암, 식도암, 신장암, 췌장암, 간암, 그리고 자궁내막암과 같은 암은 비만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과식의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체중 증가입니다. 섭취한 칼로리가 소모되지 않고 축적되면 체중이 증가하게 되죠. 이는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만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건강 문제를 동반합니다. 비만은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지방간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비만이 되면 관절에도 부담을 주어 관절염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식으로 인한 비만은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방 조직은 에스트로겐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지면 유방암과 자궁내막암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과 고인슐린혈증은 대장암과 췌장암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인슐린과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IGF는 세포의 성장과 분열을 촉진하며 암세포의 생존을 도울 수 있습니다. 과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대사증후군입니다. 대사증후군은 비만,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등 여러 대사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사증후군은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대사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만성 염증 상태가 지속되며 호르몬 불균형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모두 암 발생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대장암, 간암,
췌장암 등은 대사증후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과식은 소화기관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과식을 하면 위가 과도하게 팽창하여 소화불량,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 등의 소화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소화효소가 충분히 분비되지 않아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위염, 식이지장염 등의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식은 간과 췌장에도 부담을 주어 이들 장기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과식은 혈당 조절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과도한 탄수화물과 당분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는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신경손상, 신장손상,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과식은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식 후에는 종종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자존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음식을 찾는 습관은 정서적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음식에 대한 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며 건강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배우지 못하게 합니다. 과식은 수면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밤 늦게 과식을 하면 소화 과정이 활발히 이루어져 숙면을 방해합니다. 이는 수면 부족으로 이어져 다음날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식으로 과식을 하는 경우 위산 역류와 같은 문제로 인해 밤새 불편함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장기적으로 면역력 저하, 체중 증가, 정신 건강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식은 심혈관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도한 칼로리와 지방 섭취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병, 뇌졸중 등의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과식할 경우 이러한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또한 과도한 소금 섭취는 고혈압을 유발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과식은 간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과도한 칼로리 섭취는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지방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 기능 저하, 간염, 간경변 등 심각한 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알코올 섭취와 함께 과식을 할 경우 간 건강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식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식을 하다 보면 특정 영양소를 과다 섭취하게 되고 다른 중요한 영양소는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당분 섭취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과 지방의 과도한 섭취는 신체에 불필요한 칼로리를 제공하여 체중 증가와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면역력 저하, 피부 문제, 소화기 문제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식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식에 익숙해지면 적절한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식사량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과식으로 인해 음식을 섭취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어 식사 시간이 길어지고 이는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과식을 피했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좋아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첫째, 체중 관리입니다. 과식을 피하면 체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칼로리 섭취와 규칙적인 식사는 체중 증가를 막고 체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비만을 예방하고 비만으로 인한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 소화기 건강 개선입니다. 과식을 피하면 소화기관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위장관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소화불량,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 등의 소화기 질환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식사는 장 건강을 유지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혈당 조절입니다. 과도한 음식 섭취는 혈당 수치를 급격히 높일 수 있습니다. 과식을 피하면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고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낮춥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넷째, 심혈관 건강입니다. 과식을 피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병,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과도한 소금 섭취를 피하고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간 건강입니다. 과식을 피하면 간에 축적되는 지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간 질환을 예방하고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알코올과 고지방 음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호르몬 균형 유지입니다. 과식은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식을 피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호르몬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에스트로겐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유방암, 자궁내막암 등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과식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면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과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덟째, 정신 건강입니다. 과식을 피하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식 후 느끼는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줄일 수 있으며 전반적인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한 규칙적인 식사와 건강한 식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홉째, 수면의 질 향상입니다. 과식을 피하면 소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이는 숙면을 도와 피로감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열째, 경제적 이점입니다. 과식을 피하면 식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간식이나 외식을 줄이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다른 중요한 지출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과식을 피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식사 전 물 한 잔 마시기입니다. 식사 전에 물을 한 잔 마시면 포만감을 느껴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작은 접시 사용하기입니다. 작은 접시에 음식을 담으면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시각적으로도 포만감을 느끼게 하여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간식 조절입니다.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고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 견과류, 요거트 등 건강한 간식을 준비하여 과식을 예방하세요. 넷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 과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식욕을 조절하고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체중 관리와 대사 건강에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식욕을 조절하고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식사일기 쓰기입니다. 식사일기를 쓰면 자신이 먹는 음식의 양과 종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식을 예방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음식 천천히 씹기입니다. 천천히 씹고 음식을 잘게 부수어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을 느끼기 쉬워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외식 시 주의사항입니다. 외식을 할 때는 건강한 메뉴를 선택하고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음식을 나누어 먹거나 포장하여 남은 음식을 집으로 가져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과식을 피했을 때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장기적인 체중 관리입니다. 과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하면 체중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장기적인 심혈관 건강입니다. 과식을 피하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심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장기적인 소화기 건강입니다. 과식을 피하면 소화기 건강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화불량,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 등의 소화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장기적인 호르몬 균형입니다. 과식을 피하면 호르몬 균형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에스트로겐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유방암, 자궁내막암 등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장기적인 면역력 강화입니다. 과식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면
면역력을 장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염과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장기적인 정신 건강입니다. 과식을 피하면 장기적으로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기분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과식을 피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식을 피하는 방법으로는 규칙적인 식사 습관 유지, 천천히 먹기, 건강한 식단 구성, 스트레스 관리, 식사 환경 조성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중 관리, 소화기 건강 개선, 혈당 조절, 심혈관 건강, 간 건강, 호르몬 균형 유지, 면역력 강화, 정신 건강, 수면의 질 향상, 경제적 이점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볼게요. 과식을 피하는 방법으로는 규칙적인 식사 습관 유지, 천천히 먹기, 건강한 식단 구성, 스트레스 관리, 식사 환경 조성 등이 있습니다. 과식을 피하면 체중 관리, 소화기 건강 개선, 혈당 조절, 심혈관 건강, 간 건강, 호르몬 균형 유지, 면역력 강화, 정신 건강, 수면의 질 향상, 경제적 이점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건강활력 연구소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